자,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막 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순간 눈물이 핑 도는 리포트가 아니라 시험 답안지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의사 하면서 어떻게 살았자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 선생님이 주신 답안지들이. 오늘 의료윤리에서 다룰 부분이 손사막이라는 분이시고, 여기 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에요. 여기 청금요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청금요방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번역본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 한 서너 개의 번역본이 있고요. 이 책은 굉장히 옛날에 번역된 책입니다. 1980년도에 번역된 책이거든요. 다 뜯어져 가는데 제가 오늘 반납할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이 청금요방에는 의료윤리에 관하여 처음으로 문서화된 아주 상징적인 문서가 있고요.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더불어서 한약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오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대의 정상의 모든 부분을 한번 좀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죠. 손사막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 지도죠. 여기 두 빨간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60년부터 370년까지 무지하게 옛날이죠. 사기질론 기억하시나요? 점액질 뭐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의 체질론이랑 되게 비슷하죠. 뭐 지금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갖는 고유의 치유력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의학은 기술과학이라는 시각을 아주 그 전에 비해서 혁명적으로 주장하셨고요. 또 사열요법도 많이 썼고, 이게 뭐 같은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귀신의 짓이다, 뭐 죄를 지어서 병이 난다 했던 것을 이게 이성적으로 의사로서 다뤄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기원전 46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과하면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기질론이나 고유의 치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 한약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중국으로 오면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고 이분이 손사막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원 후 500년부터 682년까지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영양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섭생,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허준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도교적인 양생법,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고, 또 마찬가지로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처럼 자연과학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무당의 관점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환자를 봐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개뇨술, 좀 이따 얘기 나올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한의학 역사상의 굉장히 흥미로운 피겨예요. 많은 한의학상의 위인이 있지만 저도 항상 세 손가락에 하나 꼽는 굉장히 중요한 한의사의 상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의사는 아직 발병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고, 중간 정도의 의사는 막 발병하려는 병을 치료하며, 가장 수준이 낮은 의사가 이미 발병한 병을 치료한다. 미병에 대한, 아직 들지 않은 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현대 예방의학적인 관점을 가지셨던 거죠. 오늘 다뤄볼 분이 이 손사막 선생님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리고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담긴 의미를 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나오는 의료윤리의 고대 저작 그리고 다음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다뤘던 그 윤리학적인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손사막 선생님을 그린 그림인데 호랑이가 같이 있죠. 이 호랑이가 반아라고 불렀답니다. 반아. 이 호랑이는 손사막 선생님의 약초를 나르는 그 약 셔틀이 있었어요. 약 셔틀. 어느 날 손사막 선생님이 나왔는데 기르던 나귀가 없어졌 거예요. 맨날 산에서 약초를 캐오면 그 약초를 나르던 나귀였는데 그래서 손사막 선생님이 동물들을 다 부르니까 그 산에 있던 동물들이 다 모였대요. 누가 내 나귀를 잡아먹었느냐고 죄가 없는 놈은 가라 그러니까 호랑이 하나만 남아서 이 호랑이가 무슨 벌을 받을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앞으로는 네가 내 약초를 날라야 된다 해서 이 호랑이가 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 셔틀이 된 겁니다. 나중에 막 이 호랑이가 이 손사막 선생님을 뭐 깡패들 같은 그 중들한테서 구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활약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자연까지도 다 부리셨던. 여기 보면 도사, 연금술사, 과학자라고 돼 있죠. 지금의 견해에서 보면 이 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한의사라고 하기에는 좀 보시면 이런 게 한의학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석산이라는 약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나 봐요. 특히 부자나 귀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는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걸 먹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더라.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여기 수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그 약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도전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 제가 가장 특징적인 것만 한번 모아봤어요. 의료에 있어서 윤리적인 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어를 최초로 기술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시어, 양생법, 식치,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성과 소아의 질병을 중요시하셨습니다. 500년에 그 당시엔 여성과 소아는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일찍 여성과 소아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챕터를 따로 나눠서 설명하셨고 경험적인 의학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경험적인 의학이라 함은 관념적으로 혹은 권위에 의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의학들을 경험적으로 다 정리하셨고요.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랍이나 이런 중동에서 무역상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쓰는 약이나 치료법들을 한의학에 도입하셨고요. 기존 권위의 도전, 뭐 같은 얘기가 경험적 의학이라는 것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권위에 도전하셨던 분입니다. 자, 어렸을 때 몸이 되게 허약했대요. 저도 몸이 자주 아프기 때문에 환자들이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몸이 아프신 분이 많을 텐데 자기 몸이 아파야 환자도 잘 이해하고 병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 잘 해야죠. 굉장히 약했는데 이분은 100세가 넘게 사셨고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농가밭을 팔아서 아이 손사막의 치료비를 충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느끼고 했겠죠. 의사들의 어떤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양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이 폴 언슐트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권위적인 영어 번역 작업을 보게 되면 다 이분의 번역일 겁니다. 황제내경이건 뭐 영축원 이것도 손사막 선생님의 초점을 맞추고 쓴 책이거든요. 또 합니다. 이 세 가지 면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메디컬 트리트, 에틱스에 대한 이슈들, 치료법이 아니라 에틱스에 대한 이슈들을 다뤘다는 거. 그 다음에 Great Physician, 손사막 선생님은 대의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대의, 상의, 대의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런 훌륭한 의사의 어떤 상을 또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규범에 대한 그 워닝을, 커션을 하셨습니다. 또 이 철학들이
도교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폴 온슐트 선생님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되게 중요한 피규어라는 걸 알겠죠? 의사학 시간에 제가 의사학 시간이라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이분을 좀 다뤄볼 텐데 오늘은 좀 윤리적인 초점에 맞춰서 다뤄보겠습니다. 천금 유방 지금 요 책이고요. 대의 스법과 대의 정성 두 편이 있는데 제가 복사해 드린 부분은 대의 정성 편입니다. 대의 스법 편에는 빌려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 딱 하나 있는 것이 종교적인 부분이 의학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알아야 하고 또 유교도 알아야 되고 종교적인 면까지도 당연하겠죠. 의료에 있어서 에틱스를 중요시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자비심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사는 데 대한 원리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종교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데이스법에 나오고요. 데이스법은 실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장입니다. 챕터고요. 자비심과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테마예요. 아시 포인트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여기 손사막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가 다쳤으니까 여기 눌러봐서 아픈 데서 침 놓는 게 아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 어떻게 찾았는지 보면 침자리에 침을 놨는데 그렇게 반응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사막 선생님이 이 환자는 생리적으로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 침점의 위치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람이 비장의 위치나 심장의 위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침자리가 다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족삼리가 독비에서 네 손가락 밑에 있다라는 건 지표일 뿐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다르지 않을까 하고 다 눌러봐서 다른 침자리들을 활용하신 게 아시얼입니다. 그런데 촬영한 방법이 눌렀을 때 그 자리가 환자가 특별히 아프다고 하거나 눌렀을 때 그 자리에 특별한 느낌, 뭐 방산통 같은 게 있거나 하는 것을 아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얼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단순하게 그냥 아픈 데에 침 놓는 게 아시얼은 아닙니다. 그리고 허임 선생님이나 침을 잘 놓는 역사적인 선생님들이 인물들이 이 아시얼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아시얼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시얼은 굉장히 잘 배우고 하셔야 돼요. 손끝에 감각도 잘 익히셔야 아시얼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고요. 아시얼이야말로 정말 수준 높은 한의학의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손사막 스님이 제일 처음 아시얼의 존재, 그리고 필요성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양생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양생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한 얘기죠. 미병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 보면 하의, 중의, 상의 이런 표현을 쓰셨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 혈도 배우고 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에틱스를 배우면서 좀 중의도 좀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상의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음식으로 치료해봐서 병이 낫지 않은 후에 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턱대고 약부터 쓰는 것보다 고혈압이 있으면 짠 음식 먹지 말고 단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특별한 이것에 관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양생법에 대한 소사, 소념 뭐든지 다 적게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각도 좀 하지 말라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웃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기회가 있으면 저거 양생법도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거. 태반도 사용하셨었고요. 치료에. 여기 보면 부녀자들, 여자와 소아들의 생리적 특징이 성인 남성과 다르다. 그 전까지는 성인 남성에 준해서 모든 걸 다 치료했는데 여자와 어린이들은 다른 약이 필요하고 또 다르게 병이 발전해 나가더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따로 나눠서 이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다루셨고 난산, 또 소아의 발육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셨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려는 마음이 보이죠. 아이가 지금 특별하게 아프다고 울지 않아도 얘의 발육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가
언제 몸을 뒤집고 걷기 시작하는가. 정말 과학자의 면모를 갖고 있죠. 실제 상황에 부합되게 설명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대적으로 봐도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경험적인 의학, 제가 가장 손사막 쌤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작 시기로 보면 이 천금요방에 기술이 돼 있으니까요. 놀랍죠. 어떻게 맛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갈병 환자들은 대부분 피부에 농양이 생기면, 즉 상처가 생기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치료해야 된다. 소갈이 100일이 넘은 환자에게 피부에 상처를 주는 것은 피해야 되니 침구의 사용은 불가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들이죠. 당뇨가 있을 때 뜸을 떠서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는다. 이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여기다 써놨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배우죠. 당뇨가 생기면 작은 상처도 심하게 감염이 되고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관경병에 뭐 이런 치료를 했다. 그다음에 야맹증 치료에 간을 복용시켰다. 여기도 보면 양간, 양의 간과 돼지, 저간, 개간, 닭의 간을 사용해서 야맹증을 치료해준다는 걸 스스로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과학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 보고 어떤 친구들은 간주 목하니까 간을 먹으면 낫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면 닭 신장을 먹는다든지 소화가 안 되면 뭐 닭의 위를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거든요. 또 아니면 간주목이 아니라 간에 해당하는 뭐 화내면 눈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간에 해당하는 게 분노잖아요. 이런 게 이제 관념적인 해석이고요. 사후엔 해석이 다 됩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게 간주목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 사후의 해석은 다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념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써야 돼라는 것을 탈피해서 경험적으로 스스로 발견했다. 이런 게 저를 놀랍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이 상당히 이후에 너무나 관념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손사박 선생님은 정말 경험적인 과학자셨고요. 그 다음에 해조와 공포, 해조류거든요. 지금 다시마 이런 건 많이 먹죠. 미역과 다시마. 한약으로 쓰는 약인데 이런 것들이 갑상선을 치료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피라 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류 혹은 그것의 껍질만 얘기하거든요. 지금 차전자피 같은 거 먹잖아요. 그게 각기병을 치료한다는 사실도 알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대 일이에요. 1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주장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큰 사건이었어요. 갑상선에 다시마를 쓴다? 제가 배운 거는 병이 뭐 기가 올라가면 기를 내려주고 뭐 따뜻하면 차게 해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갑상선 여기 뭐가 생기면 연주 나력이 생기면 곰포를 쓴다. 이거는 내가 아는 한의학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사실을 듣고 학교 시간에 수업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며칠 동안을. 한의학을 이렇게 경험적으로만 쓸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더 마지막으로 이거 카테타거든요. 이렇게 폴리 카테타는 아예 끼워 넣는 건데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빼내거든요. 그거를 500년대 하셨어요. 파의 줄기를 이용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파의 줄기를 집어넣어서 인공 돈요술을 하신 거죠. 신기하죠. 이게 한약의 분야라는 생각이 드세요. 500년대에 한의 선생님이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이 돈요 시술이, 한의사가 하는 돈요 시술이 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험도 청구가 가능한 배경이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병원에서 돈요술을. 이 손사박 선생님 같은 위대한 한의사 선생님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한의학의 고유의 프랙티스였다는.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한의학의 이런 경험적이고 또 굉장히 발전된 치료법들이 현대 한의학에서는 되게 좀 마치 아예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손사박 선생님 500년대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 경험적인 의학을 주창하셨고 또 미병에 대한 관점도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이 여러분 나눠드린 대의 정성이에요. 한번 그거를 보시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바꿔서 그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